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의 Tu-95 폭격기 수리 공장과 주요 정유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1월 29일 새벽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보고를 인용해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아피프스키 정유 공장과 러시아 로스토프 주의 항공기 수리 공장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피프스키 정유 공장 피격으로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지 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타갈로크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GM 베리에프 항공과학기술 단지를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Tu-95 전략 폭격기와 A-50 공중조기 경보기를 현대화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Tu-95 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11월 25일 크라스노다르 지역 투아프세에 위치한 석유 및 가스 항만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RVS 5000 유류 저장 탱크가 파괴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석유를 세계 시장으로 수송하는 카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은 자폭 무인정이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해상 터미널을 공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컨소시엄 측은 해상 계류 장비가 피격된 직후 해당 해상 터미널의 모든 운영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속히 전파되었으며 항구의 모든 하역 및 운영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CPC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계류 설비가 손상되었으며 파이프라인의 비상보호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어 밸브를 차단하고 흑해로의 원유 유출 위험을 봉쇄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나 계약업체 측에 인명피해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CPC는 피격된 계류장이 현재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히며 이를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완전한 민간시설에 대한 세 번째 침략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건이 인프라에 물리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합작 투자의 지분을 보유한 모든 국가의 이익에도 타격을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CPC는 서방 국가들이 국제 에너지 공급망에서 CPC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지금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이 플로리다에서 평화 협상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11월 30일 플로리다에서 미국 관리들과의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워싱턴이 지원하는 평화 구상에 대해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마이애미 북부 할란드 비치에 위치한 스티브 위트코프의 사설클럽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회동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루비오 지명자는 이번 회동을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협상이 전쟁 종식 조건과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번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제네바에서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일주일 내내 정보 교환을 통해 그 작업을 지속해왔고 오늘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며 유동적인 변수가 많고 분명히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메로프 장관은 루비오 지명자의 견해에 동의하며 협상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모든 현안을 논의했으며 미국은 매우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대표단은 협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소식통은 CNN에 난항이 있었으나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으며 평화협정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쟁점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현재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상은 최근 제네바 회담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대표들은 키이우가 모스크바의 최대 요구사항에 따라 광범위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기존의 초기 28개 항목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주 앉은 우메로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성공적인 회담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 핵심 쟁점, 즉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사안은 제네바에서 진행된 이전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유일한 난제였습니다. 익명의 미국 관리는 워싱턴이 마이애미 회담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자 하며 우크라이나 측이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바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키이우의 특히 영토 경계 문제와 전후 안보 보장 모델과 관련하여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최신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 도입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3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가 11월 4일과 5일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 기간 중 5세대 스텔스 전투기 Su-57과 S-500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러시아의 첨단 군사장비 추가 구매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제23차 인도와 러시아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뉴델리와 워싱턴 간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거래에 대한 논의는 인도가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국방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려는 독자적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올해 뉴델리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축을 강력히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워싱턴이 인도 수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대인도 총 관세율이 50%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인도의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의 대러시아 무기 의존도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72%에서 최근 4년간 36%로 급감했으며 뉴델리는 공급선을 미국과 유럽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 당국은 모스크바와의 심도 깊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은 11월 28일 러시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우방이며 인도는 전략적 자립을 추구하면서도 국방 협력을 중단할 의도가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러시아산 전투기 200여 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S-400 방공 시스템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델리가 Su-57 및 S-500과 같은 최신 무기체계의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도 인도가 러시아를 군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로 계속 간주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일본이 도서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신형 미사일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일본 육상자 위대는 남서부 지역의 도서 방어를 위해 상륙함 및 장갑차 대응 미사일 시스템 11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신임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도쿄와 베이징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일본의 2026년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96식 다목적 유도탄 시스템의 개량형인 MPMS-KI 발사대 11기의 도입이 제한되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이 시스템이 일본 자위대가 영토를 침공하는 적의 상륙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방위장비청은 MPMS-KI 시스템이 더 원거리에서 다수의 상륙함을 동시에 조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96식과 마찬가지로 MPMS-KI는 적의 전함과 상륙 장갑차 모두를 타격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초안에는 통합 해안방어 개념에 따른 지출 항목과 상륙방어 전용 무인 시스템 개발 노력 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본은 무인항공기와 무인함정 각각 10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과 함께 실전 배치될 순항미사일 및 초음속 미사일 전력과 더불어 일본은 다층적인 상륙 거부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도쿄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대만 인근 지역에 미사일 기지 건설 및 해안 방어군 배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존의 96식 시스템 37기를 기당 2,400만 달러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각 96식 발사대는 60kg 탄두육발을 탑재하며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여 10에서 25km의 사거리를 보유합니다. MPMS-KI 개량형은 비용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사거리 확장과 다중 표적 동시 추적 및 다중 방향 공격이 가능하도록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